네, 오후장 지금 담을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빨리 시작을 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가 3월에 전고점 가까이 다가섰고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갈 것 같은데요. 어떤 협력사 주목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AI에 대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HBM 관련된 부분 자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분발해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더 특징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HBM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쌓아낸다는 것, 이제 적층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브릿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리에 대한 역할을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이제 한 단씩 쌓아 올리면서 12단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현재 SK하이닉스가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NCF 방식이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MR-MUF 방식이 SK하이닉스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방식은 요 한 층을 쌓고 난 다음에 필름을 한 장 까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가열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필름을 얹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필름이 녹으면서 이 접합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MR-MUF 방식보다는 얇게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한 단 쌓을 때마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칩이 손상될 수 있거나 또는 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수율이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MR-MUF 방식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선호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뜨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자그마한 이런 뭐랄까 이제 조그만 이런 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에어 공기가 통하게 되고 요 사이사이에 요런 이제 우리가 TSV라고 해서 실리콘 전극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런 조그만 볼들 사이로 해서 전극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단계까지는 모두 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사이에 그러면 중간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두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용 에폭시 밀봉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사이에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 열을 한번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에폭시 밀봉제가 더욱더 단단하게 접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NC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열을 가하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열을 가하게 되다 보니까 휘어짐 자체가 앞서 봤던 방식보다는 좀 더 수율이 개선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또다시 MR-MUF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뭐랄까 이제 발주 물량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선호하고 쓰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가 결국 HBM 관련된 발주 물량에 대한 차이로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 관련된 협력사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업으로 DI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T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 어닐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DIT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K하이닉스 기술혁신 기업으로 6기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이 또 이 DIT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이 DIT가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현재 일봉을 보더라도 21선에 대한 돌파를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 21선과 5일선에 대해서 하방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현재에 대한 방식을 좀 더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DIT에 대한 상승은 결국 전고점에 대한 상승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T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LTC는 앞서 봤던 TSV 공정에 대한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LTC가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LTC에 대한 자회사가 현재는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LTC가 오늘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SK하이닉스와 합자회사를 설립했던 이력도 있는 기업이 바로 이 LTC입니다. 그러면 이 LTC 같은 경우에는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7,680원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18,0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 그 이후로 현재는 횡보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15,800원대에 대한 가격대를 진입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리들이 매물이 대단히 두껍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물 자체를 현재는 호재에 대한 모멘텀으로 소화를 한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오히려 이제 일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이런 15,800원 자리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정별 초입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협력사 LTC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와 LTC 추가적인 상승 기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도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폴더블 관련주로 챙겨 오셨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에 폴더블과 플립폼을 출시하기로 했고 또 애플도 폴더블 폰 출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죠. 관련해서 파이nem텍이라든지 폴더블 관련주가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또다시 주목할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일단은 애플이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폴더블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중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추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산업이 크게 약화됐던 곳이 바로 이 태블릿 쪽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폴더블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태블릿 시장까지는 흡수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좀 더 나아가서 노트북 시장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폴더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현재에 대한 추세적 흐름 자체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에 대한 폴더블 공급 전망은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으로 세경하이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세경하이테크는 우리가 이제 그 폴더블 안에 들어가는 특수 필름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이 특수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바형 휴대폰 같은 경우에 필름 자체가 이제 선택형이죠.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여도 됩니다.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폴더블을 쓰는 휴대폰은 안쪽에 보면 한 겹 이렇게 뭐랄까 필름이 한 개 붙여져 있는데 그 필름을 벗겨내게 되면 액정 자체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 거도 지금 액정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필름을 벗기시면 액정이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 이런 액정에 대한 붙는 필름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세경하이테크가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는 이런 필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의 세경하이테크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를 좀 더 기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거래대금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최근에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붙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봉상에서는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 대한 차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돌파를 해내는 자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경 하이테크가 현재까지 업황에 대한 부진을 꾸준하게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폴더블 시장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삼성이 원래는 8월 달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리 올림픽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는 조기 출시로 7월 달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신고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UIL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IL은 제가 추천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신고가 이후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수 방진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UIL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UIL이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이오닉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 방수 방진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UIL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평의 지지를 받지 아니하는 떠 있는 상태에서도 누군가는 저가를 지금 땡겨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급등에 대한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충분히 현재 오늘 오후장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UIL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구 산업이 2순위로 올라왔고요. 37%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오늘 눈에 띄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29% 수익률인데, 이수페타시스 대응은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바로 이 적층할 수 있는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HBM 관련돼서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보죠. 자, 오늘 종목 에스코넥이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폴더블 시장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접힐 수 있는 힌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문 같은 경우에도 집의 문도 경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경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힌지가 낡아가지고 옛날처럼 그 모양을 유지를 못 해줍니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힌지에 대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 금속을 가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KH바텍이 독점적으로 이 힌지를 공급을 해왔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에스코넥도 이번 폴더블에 대한 부분에서 납품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자기기에 대한 납품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스코넥에 대한 주가도 한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코넥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9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에스코넥입니다. 캐스팅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